네. 고등학교 2학년 물리에서 파동 파트를 그때 안 했죠?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과 연관이 깊은 문제, 여기 71, 2, 74, 396, 397, 442, 443 위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71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파동이 주어졌을 때 이거에 대해서 물음인데요. 또 주어진 조건이 10초 동안에 20회를 흔들었대요. 10초 동안에 20회. 그거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파장의 길이는 1m이다. 여기서 파장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끊기죠. 그래서 이 파장이 2m니까 이 파장이 2m니까 파장은 1m 맞고요. 파동의 진동수는 1Hz이다. 해의 진동수는 1초 동안에 얼마나 진동하냐인데 위에서 10초 동안에 20회를 한다고 했죠. 나누면은 2고 세크분의 횟수가 2Hz, 이게 2Hz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파동의 진폭은 0.4m이다. 진폭은 중심에서 벌어진 거리예요. 지금 이 0.4는 마루와 골 사이지 중심에서는 0.2, 위로는 0.2죠. 그래서 진폭은 0.2입니다. 0.2. 파동의 속력 V는 이거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죠. 파장이 네 1m 곱하기 그 다음에 2Hz 그러면 2고 m/s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372번. 자, 그림은 어떤 파동의 한 지점에서 매질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파동의 주기는 몇 초인가? 주기를 찾네요. 주기면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리냐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기잖아요. 근데 시간이 0.2초예요. 그래서 t는 0.2세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374번 보도록 할게요. 빛이 매질에서 매질 2로 진행할 때 매질 1에서 입사각이 45도였고 2에서는 굴절각이 30도였대요. 대강 그림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면에서 법선을 그린다고 했죠? 법선에서 여기가 매질 1, 2라고 할 때 이렇게 해서 매질 위로 입사각이 45도, 굴절각이 30도. 법선과의 거리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상대 굴절률을 구하시오. 상대 굴절률. 자, 상대 굴절률. 두 가지식이 필요한데, 첫 번째, 절대 굴절률. 절대 굴절률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여기, 굴절률은 속도의 진공에서의 속도. 빛이 그 물질에서의 속도분의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굴절률을. 제가 선생님이 저번에 이걸 거꾸로 말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다. C분의 V가 아니고 V분의 C입니다. 이거는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 이거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 네, 알겠죠? n은 v분의 c입니다. 자,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 자,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 요거는 매질 1에 대한이니까 매질 1에 대한, 매질 1의 굴절률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되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스넬의 법칙에 의해서 거꾸로 씁니다. 세타 1, 세타 2. 세타 1은 뭐냐면 입사가, 매질 1로 들어오는 입사가, 세타 2는 굴절각을 말해요. 여기에서는 저 입사각이 45도, 저 굴절각이 30도였죠? 그러면은 이렇게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약분시키고 하면은 루트 2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은 루트 2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저번에 선생님이 잘못했던 거 꼭 수정해서 주시고, 매질 1에 대한이니까 매질 1이 아래로 데려가면서 굴절률을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네. 뭐 75, 76도 풀어보면 75는 파동이 굴절하는 카독은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진행 속도라고 할게요. 진행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76번에 물결판은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가면은 진동수가 어떻게 한다고요? 변함이 없다. 진동수는 매질과 상관이 없습니다. 깊은 매질, 얕은 매질과 상관없이 진동수는 동일해요. 대신에 속력이 얕은 곳으로 가면은 감소합니다. 이거는 파장이 줄어서. 파장이 줄기 때문에 진동수는 그대로인데 파장이 줄기 때문에 속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진동수는 그대로인데 파장이 줄면은 V도 같이 줄겠죠? 네. 자, 한 장 넘겨서 96번 보도록 할게. 자, 낮에는 지면에서 발생한 소리가 위로 휘어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게 설명한 것은, 자, 낮에는 지면이 빨리 뜨거워지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기가 뜨거운 공기고 위쪽으로 갈수록 차가운 공기입니다. 지면이 많이 뜨겁기 때문에 지면이랑 가까운 쪽이 뜨거운 공기예요. 뜨거운 공기는 입자 운동이 활발하고 입자 운동이 둔해요. 그렇다면 진행 속도가 떨어지고, 활발하면 파동의 속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지면 위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뭐가 커지냐는 물리량을 찾으는 거네. 기온은 점점 낮아지겠죠. 지면이 뜨거우니까. 진폭은 커진다. 진폭은 소리의 세기란고, 소리의 세기와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소리를 치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소리가 작게 들리죠. 네, 그러면은 진폭이 작아지는 겁니다. 네, 소리의 세기가 약해지겠죠. 사방으로 퍼지면서 그 에너지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의 진동수는 변함이 없다. 예를 들어 여기서 솔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미 이렇게 들리진 않잖아요. 그죠? 여기 솔이라고 하면 이쪽에 올라가서도 솔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수는 똑같습니다. 소리의 높이, 높낮이가 진동수거든요. 자, 소리의 파장이 길어진다. 소리의 파장. 소리의 파장이 길어진다. 속도가 빠르대. 밑에가. 아래쪽이 속도가 빠르대. 여기가 속도가 빠르대. 속도가 높대요. 여기는 속도가 낮대요. 근데 진동수는 동일해. 그러면 파장이 크고 파장이 작겠죠? 예, 파장은 점점 길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여기 지금 파장의 넓이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전파 속력이 느려진다. 예, 이거 답이네요. 진행 속도가 느려집니다. 자, 다음은 97번. 자, 철수와 민수가 용수철로 각각의 파동을 만들었는데, 진동 방향이 철수는 진행 방향의 수직이니까 얘는 횡파. 민수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나란하니까 얘는 종파. 횡파는 전자기파와 지진파의 P파가 있고요. 아니죠. S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파는 뭐 소리, 초음파 그런 것들과 지진파의 P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여기에 그 횡파에서는 마루, 골, 마루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요. 저기 종파에서는 이렇게 밀한 지역, 소한 지역, 밀한 지역, 소한 지역, 밀한 지역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알겠죠? 자, 철수가 만든 파동은 횡파이다. 맞고, 철수가 만든 파동의 파장은 L이다. 자, 철수가 만든 거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한번 딱 들어왔잖아, 여기. 그리고 한번 갔다가 또 해서 두 개의 파장이 있는 겁니다. 두 개의 파장이 L이니까 파장은 2분의 L이겠죠? 하나의 파장은. 소리는 민수가 만드는 파종과 같은 파동이다. 네, 소리가 종파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네, 다음은 넘기고 넘겨서 제 상문제 4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주기가 같네요. 주기가 동일하대요. T1과 T2가 같대요. 그런 것은 뭐냐? 진동수도 같다는 뜻이겠네.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대요.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아까 방금 두 개가 같다고 했으니까 두 개의 진동수는 동일합니다. A라고 표현하네요. F, B 이렇게. 자, 파장은 A와 B가 A보다 크다. 파장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특이하게 가로축이 위치예요. 위치. 그래서 한 번 진동을 해서 요만큼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B는 한 번 진동을 통해서 요만큼이나 갔죠. 그래서 B의 파장이 훨씬 더 길죠. 2배나. 그래서 B가 크다. 맞고. 파동이 진행하는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자, A가 뭔가 이게 움직임이 많아가지고 더 커 보이지만 속력은 파장 곱하기 그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VA는 파장 A와 FA고 VB는 파장 B와 진동수 B인데 진동수는 같다고 했으니까 파장이 긴 VB가 진행 속도가 빠르겠죠? 속력은 B가 크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은 43번. 여기서 뭐 제일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네요. 자, 그림은 단색광이 매질 1에서 입사하여 매질 2로 굴절을 하는 거래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각도가 좀 다르네. 이따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속력을 나타내고 파장을 한번 찾아보고 굴절률을 한번 찾아보라고 보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옆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매질 1에서는 각도가 이쪽에 주어져 있는데 이 각도는 입사각이 아니죠. 입사각은 경계면의 수직인 법선이 있을 거고 법선에서 벌어진 각입니다. 근데 이쪽이 30도니까 이쪽이 몇 도겠어요? 60도. 그리고 여기는 잘대로 되어 있네요. 법선에서 벌어진 각이 30도 되어 있네. 그죠? 그래서 세타 1 입사각은 60도인 상태고 세타 2는 30도인 상태네요. 그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속력이랑 뭐 굴절률을 이렇게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스넬의 법칙. 스넬의 법칙은 외우시는 게 두 가지 방법인데 n1 sin 1은 n2 sin 2. 그러니까 굴절률 1과 입사각에 대한 사인 값, 굴절률 2와 굴절각에 대한 사인 값이 같다. 이렇게 하는 거와 n1분의 n2는 거꾸로 사인 2분의 사인 1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같은 거죠? 같은 거.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속력을 할 거니까 속력은 굴절각으로 굴절률로 V1은 진공에서의 속도 이렇게 나오죠. 절대 굴절률 N1은 그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와 분의 그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종합해서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요 위에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 거, 요렇게. 자, 여기에다가 요거 식을 대입하면, 1의 V1의 C, 그리고 N2의 V2의 C. 자,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N1은 N2고, 이거 대신에 여기 굴절률 값을 넣으면 N1은 V1분의 C, V2분의 C. 그러면 C가 약분되죠? 그러면은 V2가 내려오고 V1이 내려옵니다. 여기서 요 사인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사인 2분의 사인 1. 그런데 여기 각도가 주어졌으니까 사인 60도 입사가 사인 30도 굴절각 2분의 1, 2분의 루트 3. 루트 3. 그러면 약분하고 하면은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질 1에서의 속력은 매질 2의 속력의 몇 배이다 라고 하면은 V1은 뭘로 나타내면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거와 루트 3을 가지면은 V1은 어떻게 나타내냐? 루트 3의 V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루트 3배입니다. V1은 매질 2의 속력의 루트 3배이다. 자, 니은 파장은 물어보네. 파장.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위의 식을 한번 더 써볼게요. V1과 V2는 루트 3이다. 그런데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죠. 근데 파동이 진행하면서 매질이 달라지더라도 굴절률은 변화가 없으니까, 진동수는 변화가 없으니까 요걸 사라뜨리면은 요 부분만 나타내 보면
매지 2는 아니. 파장 1은 루트 3 파장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1.3배. 예, 맞네요. 그리고 굴절률은 물어보고 있네. 굴절률식을 아까 가져오면은 n2, n1은 루트 3이니까 n1은 루트 3분의 n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배. 그래서 답은 니은입니다. 자, 이거 보시고 더 풀고 싶은 거나 질문 내용이 있으면 꼭 선생님한테 직접 방문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